5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장과 자기력선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자기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은 뭐냐? 우리가 자기장은 보통 B라고 쓰고, 우리 여기서 쓰는 장과 력 이런 것들은 다 뭐다? 크기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다 벡터량이라고 이렇게 1학기 때 했었죠. 그래서 위에다 화살표 이렇게 써주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는 아직 벡터에 대해서 이제 잘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통 B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기장을 나타낸다. 실제로는 이제 벡터 값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화살표를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만 B로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기장은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뭐 그 나침반 바늘이 이제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이 뭐가 된다?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뭐 알 수 있겠죠. 이 밑에 그림이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기력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장이 B니까 이제 자기장에서 작용하는 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FB라고 쓰면 되겠고, 마그네틱 포스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 움직이는 뭐 전하나 전류 또는 자기의 모멘트, 자석, 뭐 우리가 요 말은 좀 더 자석이라는 용어보단 요 용어가 자기 모멘트라는 용어가 좀 더 흔하게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뭐 우리는 뭐 전하나 전류 또는 자석이 뭐 다른 전하나 뭐 자석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마그네틱 포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석과 N극과 S극이 있으면은 이제 뭐 N극과 S극은 서로 이제 어떻게 달라붙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이런 힘을 뭐 자기력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기장 안에서 뭐 전류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전류가 이렇게 있다. 전류가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아이가 이제 흐르고 있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자기장이 좀 딱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을 건데, 여기 이제 뭐 여기 움직이는 전하가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우리 Q라고 하겠죠. 움직이는 전하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여기가 힘을 받는데, 뭐 이런 경우에도 뭐다? 자기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되겠죠? 요 경우에 흐름은 우리가 로렌츠 포스라고 한다. 하여튼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력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자기력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기력 선이란 걸 배우는데, 뭐 마그네틱 포스를 이제 선으로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나침반 바늘이 뭐 무슨 극, 여기 보시면 이제 쓰면 되겠죠. 이제 무슨 극일까?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적으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기력선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N극에서 뭐가 이게 N극에서 이제 N극부터 이제 나침반을 놔두게 되면 이 화살표가 뭐가 됩니까? N극이 되겠죠. 화살표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 될 건데, 이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을 이렇게 쭉 모아서 연결하면은 이 선이 뭐가 된다? 자기력선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요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가우스 미터기는 조금 이따 밑에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기력선의 특징, 이제 여기 이제 이 그림 보고 설명할 수 있을 건데, 자기력선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까 여기 볼 수 있겠죠. 화살표가 어느 방향에서 나온다? N극에서 나와서 들어가는 방향은 무슨 극? S극으로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패곡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실제 이제 자석 내에서도 이제 이 자기력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요런 식으로 해서 단일 패곡선을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패곡선을 그려야지 된다. 뭐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이 뭐 단극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자기는 뭐다? N극에서 나와서 무조건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자기력선이 이제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력선은 중간에 끊기거나 교체하지 않는다. 요 말은 뭐냐면은 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건데, 뭐다? 어떤 자기력선이 이렇게 크로스하면서 이 겹침 같은 것들이 어떻다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항상 뭐다? 이 요런 식으로 이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자기력선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이제 써야겠죠.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우리가 이제 이런 자기력선이 있을 수 있겠고, 이런 자기력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요 자기력선보다는 요 자기력선이 좀 더 촘촘하죠. 왠지 어떨 것 같습니까? 더 셀 것 같죠? 그래서 촘촘할수록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장의 뭐 세기가 세다 이렇게 쓰면 되죠. 세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자기력선의 한 지점에서의 접선 방향 요거 이제 그림을 한번 조금 더 다시 보면은 이 자기력선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요 방향이 뭐가 된다? B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방향이 여기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선 방향이 뭐다?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이 단위가 항상 중요한데 여러 가지 단위가 나오거든요. 여기 뭐 보시면 테슬라, 가우스, 웰스테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잘 나오는 게 테슬라가 되겠죠. 일단 테슬라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앞에는 뭘 써야 되냐면은 암페어 퍼 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렵죠. 이건 이제 뭐 계산 과정이나 뭐 앙페르 법칙 이런 걸 쓸 수 있어야지 잘 쓰는 표현인데 우리 요런 표현은 뭐 대학교 가서나 배우고 우리는 뭐 테슬라는 잘 쓸 것 같죠. 왜냐하면은 요건 교류를 이제 발명한 사람이 이제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테슬라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T라고 쓰겠죠. 이 가우스 왠지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G라고 쓰겠죠. 가우스 미터기를 써서 가우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웰스탯은 뭐냐면은 OE라고 씁니다. 이 웰스탯은 요 밑에 이제 여기 요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또 뭐 단위 변환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하여튼 이 웰스탯은 뭐냐 이 웰스탯이 발견한 건 뭐냐면 도선 주위에 이제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제 요런 거를 이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웰스탯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발견한 사람이 웰스탯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O이라고 쓰는 웰스탯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럼 1테슬라는 대략 얼마 정도 되느냐? 1테슬라는 뭐 요런 조금 근사값인데 요런 정도의 이제 값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건 이제 사실 A는 뭐죠? A는 이제 전류의 양이죠. 암페어 전류 값이 되겠고, 전류의 단위가 되겠고, 전류의 단위가 되겠죠. 단위. 그래서 뭐 7만, 뭐 8만 정도 되는 8만 암페어 퍼 미터 이 정도, 8만인가? 80만 암페어 퍼 미터 이렇게 되겠죠.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되게 큰 값이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매우 매우 엄청나게 큰 값입니다. 우리 뭐 보통 이제 뭐 220V에 뭐 한 10A 이 정도 10A 정도만 흘러도 엄청나게 고전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뭐 한 1A 정도 흘러도 이제 요게 이제 1A가 몸에 흐르면 죽을 수 있습니다. 매우 뭐 위험한 고전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나 흘러야 되니까 엄청나게 큰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테슬라. 그럼 1테슬라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1테슬라 값이 너무 크니까 이 매우 매우 큰 값이거든요. 실제로 만들기 힘든 값인데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두 사이의 관계. 테슬라와 가우스의 관계는 1테슬라는 대략이 아니고 만 가우스입니다. 만 가우스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만 가우스는 또 얼마라고 볼 수 있냐면 만 웰스탯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자기장은 단위에서 1테슬라는 매우 매우 큰 단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뭘 쓰냐면 웰스탯을 많이 씁니다. 뭐 가우스도 쓰고 웰스탯 쓰는데 이제 우리가 전기나 뭐 자기와 관련된 뭐 이렇게 그런 책들에서는 뭘 쓰냐면 웰스탯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이제 위에 있는 가우스 미터기 잠깐 볼 건데 이 가우스 미터기는 뭐 이런 걸 가우스 미터기라고 하거든요. 얘가 이제 마그네틱 프로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자성 물질이 발려져 있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석 근처에 얘를 갖다 대면은 이쪽에 뭐가 나온다?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우스 미터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제가 실험을 하면서 이제 얘가 이제 전자석인데 전자석에 이제 전류를 대략 한 4A 여기에 이제 4A 정도 이제 흘러줬을 때 이제 자기력을 측정을 했거든요. 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요 코일의 자기장을 측정했을 때 대략 얼마냐면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킬로가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킬로가우스. 그래서 한 400가우스 정도 되는데 되게 엄청 많이 감은 거거든요. 이 정도 400킬로 400가우스 되겠죠. 400킬로가 아니고 400가우스 정도 되는데 이 400가우스가 이게 4암페어 정도의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뭐 조금만 시간 지나면 녹거든요. 이게 엄청 뜨거워져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전류 열작용 때문에. 그래서 매우 큰 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다? 이 400가우스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1테슬라는 엄청나게 큰 거다. 이거 뭐 한 20배 정도 되니까 20배 넘겠죠. 한 30배 정도 되는 값이 1테슬라 값이니까 여기에 매우 뭐다? 큰 자기장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 요거는 네오디움 자석인데 뭐 이렇게 굴러다니는 네오디움 자석에 이제 자기장 측정해 봤는데 실제는 여기보다 여기 되겠죠. 하여튼 뭐 대충 측정한 값인데 여기 요따 된 건데 측정해 보면은 대략 2300가우스 정도 나온 거 같아요. 2300가우스인데 이 정도만 해도 네오디움 자석의 자기장은 엄청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제 1테슬라는 요거에 이제 네오디움 자석의 5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엄청 큰 보다 자기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오디움 자석은 대략 2300가우스가 나왔으니까 요 샘플의 자기장이 2300가우스 정도 나온 걸 알 수 있으니까 어떻다, 매우 큰 값인데 테슬라 값은 더더욱 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이 논문이나 이제 뭐 이렇게 전기나 자기에 관련된 전공 서적에서는 이 가우스란 표시보다는 웨르스테스를 많이 쓰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향후 여러 논문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볼 건데, 아까 이제 웨르스텟이 발견했듯이 이 직선 전류, 도선 주변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제 I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이걸 커런트라고 하는데,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쪽 주변에 이제 뭐가 생긴다, 이제 자기장이 생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만만한 게 뭐다? 직선 전류가 됩니다.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 직선 도선을 중심으로 하는 뭐 동심원 모양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이렇게 동심원 형태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자기장의 방향은 좀 이렇게 중요하겠죠. 자기장의 방향은 이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전류, 이제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여기 나오죠. 여기 이 그림을 중요시 봐야 됩니다. 오른손 엄지 손가락의 자기장 방향, 오른손 엄지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랑 같게끔 만들어준 상태에서 뭐 내 손가락이 도선을 감아질 때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가 된다?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엄지 손가락이 위쪽을 향하고 이 오른손이 이렇게 감겨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형태로 이제 이 형태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전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이렇게 감고 들어가는 방향, 이제 뭐 반시계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반시계 방향으로 감고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왼쪽 그림도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 빨간색이 이제 N극 방향이니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법칙을 우리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앙페르 법칙 또는 뭐 오른나사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가 들어가는 방향이 뭐다?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나사를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이제 돌려야 되는 방향이 뭐다?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른 나사를 박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박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해봤을지 안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 오른쪽으로 감아야지,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감아야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나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 나사의 법칙이 뭐다? 자기장의 방향이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 자기장의 세기는 항상 우리는 이 아이디얼한 상황,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도선의 길이가 무한히 길다. 이제 무한히 긴 도선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되느냐, 이제 B 값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 값은 얼마가 되냐? B 값은 자, 써볼게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이 부분은 몰라도 됩니다. 2파이 분의 뮤제로 r분의 i가 정확한 값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 값이 잘 못 보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뮤 값은 이제 얘 뮤라고 있고, 이렇게 m을 쓰듯이 이렇게 쓰다가 이 오른쪽에 왼쪽에 이제 꼭다리가 좀 더 이렇게 밑으로 삐져나오면 이게 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로 값을 쓰는 이유는 진공이기 때문에 뮤 제로라고 이렇게 씁니다. 뮤 제로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뮤 제로 값을 진공에서의 투자율이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 값이 매우 우리가 잘 안 쓰는 값이니까, 잘 쓰긴 쓰는데 나중에 이제 일반물리 배우면 잘 쓰겠지만은 지금은 잘 안 쓰니까 요 값을 우리는 딱히 쓰지 않고 이 값을 k로 바꿀게요. k r분의 i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 r분의 i는 뭐다? 자기장의 방향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요 지점에 이제 1m라고 치고 요 지점을 2m라고 칠게요. 2m라고 치면은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10가우스다. 요 지점에서 자기장은 얼마가 된다? 이 거리가 얼마가 됐죠? 2배가 됐으니까 반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5가우스 값이 나와야 된다. 또는 5 웰스탯 값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얘는 10 웰스탯이 나오면은 얘는 5웰스탯이 나와야 된다. 2분의 1만큼의 자기장이 줄어든 값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전류가 2배가 됐다. 전류가 1A일 때 이게 10가우스가 났다. 그럼 2A가 되면 얼마 난다? 20가우스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가 있는데 조금 계산 과정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했거든요. 자, 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자기장의 세기, 전류의 세기는 I1과 I2가 둘 다 I로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고,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을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방향을 우리가 이제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요 지점에서 이제 I만큼의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르고, 요 지점에서도 I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의 자기장 한번 볼 건데, 일단 뭐냐면은 각각을 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B1 요 지점 A 지점에서 이제 I1에 의한 자기장을 우리가 B1이라고 하면 할게요. B1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얼마가 되죠? 2 파이분의 U0 요 R 값이니까 R분의 I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오른나사의 법칙, 오른손 법칙 쓰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다? 지면을 향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A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동그랗게 이제 X가 되죠. 동그라미 치고 X라고 돼 있으면 얘는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지면을 들어가는,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좀 정리해 주세요.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화살이 마치 나오는 화살 촉이라고 보면 되죠. 나 쪽으로, 나를 향해서 나오는 화살 촉이라고 보면 되겠죠. 얘는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나오는 방향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제 얘는 화살 뭐라고 했나, 깃대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X 방향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들어가는 방향,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라고 칠게요. 그냥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우리가 정의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I2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똑같이 어떻게 돌아가는 이런 방향이 될 건데, A 지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될 거니까 음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리니까 I2A에서도 어떻게 같은 거리가 되겠죠. 이 지점에서도 R, 이 지점에서도 R만큼 될 거니까 이제 이 I2에 의한 자기장은 B2라고 이제 우리가 잡고 여기 자기장은 지면을 향해 나오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뭐 2파이 분의 뮤 제로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 R분의 I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값과 요 값을 두 개 더할 수 있겠죠. 더하면 어떻게 된다? B 토탈 이렇게 쓸게요. 토탈은 B1 더하기 뭐 B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요 두 개의 값을 더하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2파이 분의 뮤 제로 R분의 I 빼기 뭐 2파이 분의 R 뮤 제로 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러면 B에서의 자기장 한번 구해볼게요. B에서의 자기장. B에서의 자기장은 자, 쥐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풀면 되는데 요 당연히 이제 B 지점도 어떻게 요 얘 기준으로 오른나사 쓰면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플러스 부호를 붙여주면 되겠고 B1 값은 얼마가 되느냐? 거리 값이 얼마가 됩니까? 거리는 B 지점까지 3R만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2파이분의 뮤 제로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 거리 값은 3R분의 뭐 I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2 값은 이제 I2에 의한 자기장 값을 우리가 B2라고 하면 B2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오르나세 법칙이니까 여기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아래쪽 부분이 I2에 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빨간색 부분이 뭐 I1에 의한 거니까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플러스라고 쓰면 되겠죠. 2파이분의 뮤 제로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얼마? 요 거리가 R분의 1이니까 R분의 I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B 토탈은 어떻게 된다? 요거 더하기 요거 써주면 되죠. 단순히 2파이분의 뮤 제로 3R분의 I 더하기 2파이분의 뮤 제로 R분의 I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과 이 값을 이제 더해 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더해 주냐면은 뭐 요 파이분의 2파이분의 뮤 제로 값이 이제 공통돼 있으니까 요 두 개를 빼주면은 요 앞에 있는 밑에 있는 분모들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분모들만 계산해 주면은 얼마가 된다? 얼마가 되죠?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얼마? 4 이렇게 되게 3분의 4 곱하기 2파이분의 뮤 제로 R분의 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쭉 계산하면은 3분의 2 얼마 됐나? 3분의 2 파이 뮤 제로 R분의 I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에서의 자기장을 볼 건데 C에서의 자기장도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B1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똑같죠. 2파이분의 뮤 제로는 금방 들어갈 수 있겠고 거리 값이 얼마가 된다? 4R분의 I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B2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이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2파이분의 뮤 제로 2R분의 I 이렇게 쓰면 되겠죠. 거리가 2R로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B 토탈은 얼마가 되냐면은 얼마 된다?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되겠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은 2파이분의 뮤 제로 4R분의 I 더하기 2파이분의 뮤 제로 얼마죠? 2R분의 I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쭉 이제 계산해 주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4분의 얼마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죠.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3 곱하기 2파이분의 뮤 제로 이렇게 쓸 수 있겠고 R분의 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즉 최종적으로 얼마 되냐면 8파이분의 3뮤 제로 R분의 I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고 뭐 요 값을 우리가 K로 바꿨을 때 뭐 이렇게 쭉 또 이제 바꿀 수 있겠죠. 요 값이 만약에 K면은 요 값은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뭐 요거는 3분의 K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요 값은 3분의 K, 요 값은 얼마 뭐 K가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요 값은 뭐 4분의 K, 요 값은 얼마 2분의 K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K 값으로
풀어도 되고 뭐 2파이분의 뮤 제로로 해도 되는데 우리는 뭐 일단 k 값을 주로 써주도록 할 건데 지금은 연습 삼아서 하는 거니까 이제 뭐 좀 정확하게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2파이분의 뮤 제로 값을 써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풀 때 요 k 값을 넣고 해봐도 되겠다.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원형 전류에서의 자기장. 이제 원형 전류는 뭐냐면은 전류가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서 원형으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경우에는 자기장이 서로 캔슬 되거든요. 아까도 봤겠지만은 자,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모아주면 어떻게 된다? 이 지점에서는 자기장이 0이 되고 또는 뭐 이쪽으로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딱 모아져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올라가고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한쪽으로는 올라가고 한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거 그냥 붙여져 있다 치면은 그냥 총 전하는 그냥 0이라고 총 전류 0이라고 보면 된다. I는 0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자기장의 영향이 크게 없고 뭐 요렇게 한 바퀴 뺑 돌아가는 전류가 있겠죠. 그때에 의한 자기장만 우리가 고려하면 됩니다. 요 밑부분은 뭐 굳이 고려 안 하고 윗부분만 고려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형 전류의 자기장은 뭐 중심에서는 직선 모양으로 생기고 도선에 가까울수록 원 모양이다. 요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봐야겠죠. 뭐 아까 뭐였죠? 플레밍의 앙페르 법칙, 앙페르 법칙이나 오른나사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요 도선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떻게 올라가는 방향이죠. 전류가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여기서 이제 오른나사의 법칙을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럼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 반시계 방향으로 형성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방향 이쪽 이제 다시 넘어가는 방향 이제 다시 전류가 아래쪽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기장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흐른다라고 자기장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치면은 이거를 이제 쭉 이제 요 지점에서는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고 요 지점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원형 코일 근처에서는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고 요 지점에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여기서는 뭐 직선 방향 가운데 정가운데 이 원형 코일의 중심 방향에서는 뭐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되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요 과정을 어떻게 한다? 요 직선 도선 어떻게 휘면서 이제 이걸 이제 오른손으로 잡았다. 오른손으로 자기장을 구했다라고 생각하면 좀 쉽겠죠. 이게 직선은 이제 자기장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 각각의 도선들을 이렇게 휘어져 있지만은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걸 이렇게 이제 조금 해보면은 원 모양 이제 이 코일 이제 이 만나는 요 지금 코일 근처에서는 원형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 가운데서는 직선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될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습니다. 전류에 비례하고 요거는 뭐 그럴 것 같죠. 그 다음에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뭐 거리 또는 뭐 이 원의 반지름의 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원의 반지름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값은 얼마가 나오냐? 자기장 B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2분의 뮤 제로 R분의 I가 나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계산해 보면 됩니다. 실제로 적분을 해보면 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대학교 1학년 때 쉽게 나옵니다. 뭐 패스하고 요 값은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다시 뭘 써준다? K 아까 우리는 2파이분의 뮤제로 값을 K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K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R분의 I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당연히 이제 뮤제로 값은 진공에서의 투자율이라고 볼 수 있겠고 K 프라임 값은 2분의 뮤제로 값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계산하는 과정은 우리가 뭐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단순한 적분이니까 뭐 그냥 할 수 있거든요. 적분 배우시면 나중에 할 수 있을 건데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B 값은 얼마? K 프라임 분의 R 분의 I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레노이드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뭐 이런 거, 이런 코일들, 이런 것들 이거 솔레노이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많이 그냥 얘는 거의 전자석인데 얘는 전자석 용도로 쓴 거긴 한데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칭칭칭 감아놓은 거를 솔레노이드라고 하는데 자, 솔레노이드에서 이제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제 내부에서는 중심축에 평행하게 균일한 자기장. 뭐 엄청 진짜 완전 아이디얼하게 균일하냐? 그건 아닌데 이제 거의 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부에는 균일하게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간격이 매우 나란하게 이렇게 쭉 평행하게 이어진 걸 볼 수 있겠죠. 이 평행하게 이어져 있다는 거는 뭐다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 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촘촘한 게 일정하니까 촘촘한 것이 일정하니까 자기장이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외부에는 뭐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비슷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N극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대 자석이랑 비슷한 뭔가 그림 나오는 거 아시겠죠? 막대 자석의 자기장은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비슷하게 뭐가 자기장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자기장의 방향 요것도 매우 중요한데 요거는 조금 이제 특이하죠. 원리는 다 똑같은데 캔슬되고 이런 거 똑같이 뭐냐면은 사실 요 법칙 요 오른나사의 법칙 요걸 다 적용하면 사실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교과서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자, 전류는 여기 요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요 부분이 이쪽으로 가서 한 바퀴 돌고 요런 식으로 이제 전류가 흐를 건데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나와서 어떻게 돼?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이게 한 바퀴 돌고 다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여기서 다시 어떻게 돼? 들어가서 다시 여기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쪽에 있는 이제 코일에서는 전류가 위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기 때문에 그때 위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를 네 손가락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네 손가락으로 잡죠.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지손가락이 남겠죠.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뭐가 된다? 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되겠죠.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뭐가 된다? 이 N 자기장의 방향, N극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뭐가 된다?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이것도 매우 이상적인 상황을 고려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매우 촘촘하게 돼 있고 이게 솔레노이드의 길이가 엄청 길 때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는 다 비례한 거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얘는 이 크기에는 별로 아까 계속 우리는 R분의 1에 이제 비례하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이제 크기나 이런 것들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단위 길이당 가문수 n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B 값을 우리가 쓸 수 있을 건데 B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뮤제로 ni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또 요 값만 쓰면 될 건데 요 값은 뮤 값은 또 그냥 K 써야겠죠. K. 그래서 K
2 프라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K2 프라임 N I 뭐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N 값은 뭐냐면은 뭐 총 감은 길이 이제 여기서 지금 하나 요 경우를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감았죠. 그래서 총 5번 감았는데 이게 만약에 뭐 5cm다 하면은 5cm 뭐 이렇게 0.05 이렇게 하면 되겠죠. 0.05 뭐 분의 뭐 5번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하면은 1m당 감은수 뭐 이렇게 n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감은수는 n, 그다음에 솔레노이드의 길이를 뭐 l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n 값은 단위 길이당 감은수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이게 촘촘하면 그러니까 빽빽하면 빽빽할수록 이제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단위 길이당 감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 이 자기장 값이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 되겠죠? 쉽죠? 자, 이 반도체와는 다르게 엄청 쉽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이건 클래시컬한 영역이라서. 이 고전이고 되게 쉬운데, 이제 우리가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 공학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되게 공학에 들어가는 수학이나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돼가지고 기본 원리를 알려면은 하여튼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거는 기초적인 거. 여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물리들은 여기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얘만 배우기 때문에 지금 되게 쉽겠죠. 쉽습니다. 여기서 전류에 의한 자기 뭐 활용 이렇게 되는데, 뭐 전자석 쓰겠죠. 전자석 아까 우리 전자석 만든 거 제가 이제 임시로 이제 실험할 때 만든 거인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연습 삼아서 전자석이 만든 겁니다. 전자석에서 400 웰스탯의 자기장을 한번 만들어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철심을 박으면은 이제 이 강자성체 때문에 얘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강자성체를 띠기 때문에 얘를 넣으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아이언이라고 하는데, 아이언 철을 넣으면 철심을 넣으면은 이 자기장이 더 세집니다. 이 철에 의한 자화 때문에. 자, 그래서 하여튼 뭐다 철을 넣고 이 칭칭 감은 솔레노이드 안에다가 넣어주면은 어떻게 된다? 이 철심이 자기화하면서 자화되면서 강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보통 이제 안에 넣는 걸 코어라고 이렇게 합니다. 코어. 뭐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이렇게 전자석을 만들면 이 안에 뭐 철심 같은 걸 이렇게 받거든요. 얘를 우리가 코어라고 합니다. 코어. 그러면 어떻다? 더 세집니다. 자, 하지만 전자석은 어떻다? 언제 자기장이 흘린다? 자기장이 생성된다? 당연히 전자석이니까 뭐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된다라는 거고, 이거 이제 뭐 또 중요한 특징은 전류가 어떻게 돼? 셀 때와 작을 때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켜서 뭐 전자석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되게 유용하겠죠. 많이 씁니다. 실험할 때 많이 썼습니다. 자, 전자석의 이용, 뭐 자기 공명량 성장치, MRI, 여기 되게 많은 굉장히 센 가우스 이제 필드가 필요하거든요. 자기장 필드가 보통 한 2테슬라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오디움 자석에서 10개 정도로 이렇게 더 센, 10배 정도 더 센 뭐 자기장을 걸어준다는 거니까 엄청 세겠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자석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해주려면은 전류도 많이 걸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장비 자체가 매우 어떻다? 고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쌉니다. 한번 찍을 때마다 70만 원, 뭐 5, 60만 원씩 그냥 드는데, 왜냐면 이 매우 큰 자기장을 걸어주고 이걸 이미지화하는 것 자체도 되게 제 기준에서는 어려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부상 열차라고 돼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대충 알겠죠. 여기 밑에 나오겠지만 이 밑에 나오나? 뭐 이런 것도 쓰고, 뭐 전자석을 이용한 기중기로도 쓴다. 뭐 이게 뭐 고물상 이런 데서 이런 많이 쓰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력. 뭐 전자석에서 쓰는 힘이 자기력이겠죠. 그래서 뭐 그런 힘도 있겠고, 우리는 여기서 도선이 받는 힘, 요것도 이제 좀 볼게요. 도선이 받는 힘도 있고, 뭐 자성을 띠는 물질끼리 작용한 힘, 이건 전자석끼리 이제 자석과 자석에서 작용한 힘, 얘는 도선이 받는 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요 힘은
조금 계산하기가 복잡하단 말이죠. 우린 요 힘은 되게 쉽게 계산할 수 있어가지고 이 도선이 받는 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 보도록 할게요. 그냥 자석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밀어내는 힘이 있구나, 이 정도만 보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장 내에서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자, 요거 조금 처음 보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읽어볼게요. 전류를 자기장 방향으로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밑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기장 내에서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뭐 F는 뭐 LIB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래서 자기력의 활용은 뭐 전동기, 스피커, 전류계 이런 것들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밑에 있는 좋은 내용 있죠. 지금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장이 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돼 있고, 이제 B 방향이 이렇게 이제 형성돼 있고, 그다음 전류는 이제 요 방향, 요 지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렇게 흐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 방향 I가 흐르겠죠. 자, 보면 전류를 뭐 자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감은 거예요. 자, 엄지손가락 오른손으로 감았을 때가 중요합니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았을 때 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가 된다? 이 자기장에 의한 뭐 힘의 방향이 됩니다. 소리 이렇게 이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쉽게 볼 수 있겠죠. 요 내용이 이렇게 되겠고, 뭐 되게 많습니다. 오른손을 폈을 때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뭐 내 손가락이 자기의 방향일 때 손바닥의 방향이 뭐 힘의 방향이다, 위쪽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보통 이제 벡터 크로스 곱을 할 때 뭐 저는 얘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력의 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벡터들 간의 곱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전류도 뭐다, 이쪽 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다, I 방향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보면은 뭐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세기로 전류가 흐를 거기 때문에 이것도 벡터 값이 되겠고, 자기장은 아까 당연히 벡터 값이었죠. 그래서 벡터와 벡터를 곱하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벡터 외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벡터 외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냥 곱하는 게 아니고 뭔가 뭐 특수한 방법을 이용해서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벡터 외적을 조금 보면은 요 이제 이렇게 이제 벡터 외적이 돼 있는데, 자, 이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A와 요 방향 이제 녹색 방향으로 B의 벡터를 곱했다라고 하면은 그 벡터를 곱하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A가 B를 감싸는 방향이고, A가 B를 감싸는 방향, 이렇게 이제 싸면 되겠죠. 오른손으로 A가 B를, 오른손이 빠지겠죠. 오른손으로 A가 B를 감싸는 방향으로 했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A, B의 뭐 크로스곱의 방향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그 크기는 얼마가 되냐, 여기 나와있죠. 이제 이 평행사변형이 뭐 될 수도 있겠고, 평행사변형이 될 수도 있고, 쉬우면은 뭐 직각사각형이 되겠죠. 직사각형이 될 수 있는데, 자, 직사각형이 아닌 경우 뭐 일반화 시켰을 때 뭐 평행사변형이 될 거니까 A와 B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값이 뭐가 된다? 이제 AB 사인 세타 값이 되는데, 그 값이 뭐가 된다? 이 크로스곱의 뭐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따지는 뭐 이 도선에서의 뭐 작용에 의해서 받는 힘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수직인 경우라고 이렇게 또 이상적으로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봤듯이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데, 전류가 뭐 이제 자기장을 이렇게 감싸는 방향으로 했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니까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나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수직인 경우에는 사인 세타 값이 뭐 요 값이 이제 요 값, 빨간색의 각도겠죠? 각도 값이 얼마가 되냐면 90도가 될 거니까 90도의 값은 얼마가 1이겠죠? 그래서 그냥 쭉 곱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해주면은, 자, 수직 일대 값은 뭐 F는 뭐 L I B니까 당연히 자기장이 세면 셀수록 힘이 커질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길이가 길어지면 도선의 길이가 이제 뭐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자기장이 요 부분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쭉 나와 있다 하면은 이 도선의 길이 길면 길수록 힘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힘을 당연히 많이 받을 거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세면 셀수록 어떻게 됩니까? 힘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장에도 비례하고 뭐 전류에도 비례하고 이 도선의 길이에도 비례한 요런 값이 뭐가 된다? 자기력의 크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외적 값은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이걸 알면은 뭐가 좋다. 요거를 이제 쉽게 이제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기장의 크기, 자기장에 의한 힘의 크기를 쉽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자기장을 이용한 장치 뭐가 있다. 뭐 MRI, 뭐 마그네틱 레조넌스, 뭐 이미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초전도체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얼마 한 뭐 2테슬라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류값이 아까 전류의 B값이랑 비례한다고 했잖아. 이게 이 값이 뭐 보통 이제 뭐 아까 4A 정도 흘러도 이제 4A 정도 흘러도 얼마 정도냐면 뭐 제가 만든 전자석은 대략 0. 얼마 했죠? 0.4 테슬라 0 마운가우스니까 아니죠. 0.04 테슬라 이 정도 나왔으니까 매우 작은 자기장이 나오는데 이거보다 어떻다? 뭐 한 100배에서 200배 100배 정도 커야겠죠. 100배 뭐 보통 100배 정도 클 거니까, 그러니까 4A니까 400A 정도가 흘러야 되는데 엄청 고전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전류에 의한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초전도체를 쓴다라는 거예요. 초전도체 만들려면 또 이제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 임계 온도 이하보다 내려가야 되는 그런 또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요. 하여튼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뭐다 비싸다. 그래서 인체 내부를 영상화하는 이제 장치이다. 이제 우리 몸 속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원소들을 이제 이제 정렬을 시킬 수 있는 자기 정렬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미지화하는 게 뭐다 MRI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이렇게 돼 있죠.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센 전류가 흐르겠죠. 이제 하여튼 비싸다 어렵다. 여러 가지 공정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부상 열차 그렇네요. 이제 N극과 N극은 서로 밀어내고 N극과 뭐 S극은 서로 당기는 이런 힘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중에 떠서 잘 뭐 움직인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자 스피커는 자 보시면은 뭐 이 가운데 이제 코일 있고 N극과 S극에서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F는 F는 B, I, L 요렇게 쓸게요. LIB라고 쓸게요. LI 곱하기 B라고 이렇게 쓸 건데, 지금 뭐냐면은 이게 유니폼 균일하게 이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얘는 이제 제끼고 이제 L도 제끼고, 일단 전류의 값을 이제 막 시그널이 변하게 되면 얘가 이 도선이 받는 힘이 계속 변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쓰면은 F는 L, I, B인데 이제 올해 B 값은 자석에서 B 값은 이제 안 변할 거니까 됐고, 그 다음에 L 값도 그냥 변하진 않겠죠. 그러면 힘이 계속 변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이 코일로 들어가는 전류의 세기가 계속 어떻게 됐나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은 이 자체로 힘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얘 코일이 어떻게 된다 막 떨릴 수 있겠죠. 위아래로 떨릴 수도 있겠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 진동판을 진동시키면서 소리가 나는 그런 것이 다 스피커의 원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되게 종이컵으로 만든 스피커인데 종이컵 위에다가 이렇게 종이컵이 이렇게 있겠죠. 종이컵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전자석 놔두고 이 코일을 막 감은 다음에 이렇게 빼서 하면은
소리가 잘 들립니다. 종이컵 스피커라고 이렇게 해본 친구들이 있겠고 안 해본 친구들이 있을 건데, 이 코일을 이렇게 감고 위에다 전자석을 붙여서 이제 이 종이컵 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보면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뭐다, 스피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전동기의 원리, 요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전동기의 원리. 자,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력을 받아 코일이 회전한다. 자, 정류자에 의해서 방향이 조절되므로 뭐 한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은 이 N극 쪽에서는 위로 흐르고, 빨간색 위쪽이겠죠. S극 쪽에서는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I가 어떻게 됩니까? I는 이쪽 방향이 되겠고, 이제 자기장의 방향은 N극 S극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B방향. I가 뭐 B를 받는 방향, 이렇게 감싸는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이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류가 나오는 방향, I는 나오는 방향이 되겠고,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I가 B를 감싸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감싸는 방향이라서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그럼 얘는 올라오겠고, 얘는 어떻게 된다?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쭉 갑니다. 쭉 간 다음에, 그럼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렀으니까 올라가겠죠. 올라간 다음에 얘가 수평이 되면은 그때 이제 얘가 정류자가 전류를 끊어버리거든요. 자,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이 수평 방향이 이렇게 수평이 맞춰지면은 이 전류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 전류 끊지 않았다 생각해볼게요. 전류를 끊지 않다. 전류를 끊지 않은 경우라고 치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음, 전류 끊지 않으면은 얘가 말로 하기 좀, 이 그림으로만 하기 힘든데,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전류가 요렇게 흐르고, 지금 요렇게 흐르겠죠. 이쪽 방향으로 흐를 건데, 얘가 쭉 올라가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넘어간 상태에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버리면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넘어간 경우니까 이렇게 돌아가서 넘어간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넘어간 경우에는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건데, 그러면은 힘을 어떻게 받느냐? I가 이쪽 방향이고 B가 이쪽 방향이니까 얘는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얘는 어느 방향으로 받냐면 이렇게 힘을 받거든요.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어떻게 만들어 최종적으로 이 상태에서 안정적인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은 코일이 안정적인 방향은 이게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코일 이렇게 서 있는 방향이 제일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잘 안 돌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이렇게 요 상태에서 돌려요. 자, 이 상태에서 돌아간 상태 여기까지 돌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류 끊어버리는데 어떻게 된다? 이제 관성이 있겠죠. 관성, 회전하는 관성이 있을 거니까 이게 돌아갑니다. 돌아간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전류가 아까는 이쪽 방향으로 흘렀는데 넘어가면서 전류가 다시 어떻게 된다? 요렇게 이렇게끔 기다려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요거에서 전류가 아까는 나오는 방향으로, 위쪽 부분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건데, 이 돌아간 다음부터는 전류가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이제 넘어가게끔 이제 시간을 좀 보내주겠죠. 보내줘가지고 한 바퀴 돌거나 이제 반 바퀴 돌았을 때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어주면 어떻게 된다? 다시 내려가고, 여기 있는 부분 다시 이제 전류가 어떻게 된다? 아래쪽 방향으로 이제 흐를 거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해서 계속 돌게 됩니다. 정류자의 역할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이렇게 보시면 뭐 자기장의 특징 되겠죠. 끝.